한번 읽어볼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 산속에서 나이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이덕 자체가 교과서에 나온 시인들 중에서는 젊은 사람 중에 속해. 66년생이니까 지금 55세 정도? 그렇잖아?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인들 치고는 젊은 사람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또 나이덕은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상당히 기독교적 세계관의 그쪽의 작품 형태를 띠고 있어. 그래서 나이덕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희망적이거나 절망을 이기는 그 힘, 그 다음에 위안을 주는 목소리, 뭐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 작품도 결국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지, 그지? 어렵지는 않아. 나이덕의 시는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니야. 그냥 읽어서 잔잔하게 마음속에, 내가 힘들 때 잔잔하게 마음속에 위안을 주는 그런 시 중에 해당한다. 너는 뭐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산속에서가 그렇게 잘 감정이입되지는 않았지? 네가 뭐 하긴 뭐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뭐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었다든가 아직 그런 건 없었잖아. 언제 있었어?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네. 작년 중3에서 고1? 왜? 나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거 찾았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처졌다고? 네. 그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 삶이 뭐 절망적이었어? 저 어떤 게 가장 절망적이었어? 뭔가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아. 없었고. 너가 스스로? 네. 그럴 때 두 가지만 하면 돼, 너는. 네. 드라마 보는 것과 공부하는 것. 아, 두 가지 다 같이 해요? 무언가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 나도 이제 뭐 살면서 길을 잃거나 이런 적 있잖아. 이럴 때는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와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하나를 딱 잡아서 두 가지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 다른 거 다 제치고 가장 해야 될 일이 공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우선. 그러면 이제 공부 하나에다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두 개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쉽게 탈출할 수가 있지. 일종의 탈출법이야. 네 나이 때는 학생이니까 그렇게 탈출법이 쉽지만 어른들은 쉽지가 않지. 어른들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떤 경우도 버릴 수 없는 뭘 하나를 생각하는 거야. 가족, 자식. 아니면 나는 뭐 눈밭에 둥글면 어때? 남한테 손가락 잡아고 뭐 뺨 맞으면 어때? 우리 애들만 배불리 먹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게 달라. 그래서 애들이야 까짓거 그러면 공부 때려치우고 꼴찌하면 어때?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책임 있는 어른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 그거는 버리는 순간 자신의 삶 말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나이덕이 작품 산속에서, 이 산속이 그렇잖아. 왜? 길을 잃기가 좋은 곳이 산속이잖아. 그래서 제목이 산속에서야. 너가 지난 겨울이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산속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줄기를 따라서 그 산을 내려오게 돼 있는 거야.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제재, 산속 불빛. 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특징, 도치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함. 주제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시지. 주제가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만을 보여주는 시들이 어려운 거야. 이거는 뭐 확실하게 대조적 시어를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 즉 흑색의 시어와 백색의 시어를 정확히 사용했기 때문에 흑백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니까. 하나하나 한번 볼까? 이련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불빛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적인 형태니까. 여기는 킬러 문제가 잘 안 나오겠는데 킬러 문제가 없겠어. 너무 흑백의 구조가 너무. 그래서 이연은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을 함께, 그지? 함께라는 것.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 있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산속에서 밤을 맞았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되어준다.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그네? 나그네야 뭐 당연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가 나그네겠지. 이게 이제 산속이니까 그렇지 바다 같으면 등대가 될 테고. 지난 겨울에 너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 불빛은 뭐였던 것 같아? 네가 이제 너 잘난 척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극복한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엄마가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네가 문학이 약한 거야. 저는 살짝 이번 연도에 열심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중3 때보다 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등급 이런 개념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더 침체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치, 그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인데 뭐 원래 그 자본주의가 스트레스야. 자본주의. 그렇지. 자본주의 1번이 경쟁이니까. 자본주의 1번은 대량 생산이거든. 대량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쟁이잖아. 그게 무한 경쟁 형태로 나타나니까. 한번 생각해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따뜻한 경쟁들이잖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적만 놓고 봐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따뜻한 경쟁에 해당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차가운 경쟁이야. 이제는 정말 너무나 차가운 거야. 그걸로 가고 싶은 대학이나 가고 싶은 과들을 가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못 가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못하게 해요. 그 경쟁에서 지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이 공간에서는. 무시무시한 거지. 자본주의는 곧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가 이 정도 스트레스면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아예 그 경쟁에서 경쟁 자체를 쳐다를 안 보는 거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6등급, 7등급 이런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스트레스 없는 거 같지. 걔네들 엄청난 스트레스야. 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제해놓고 나머지 것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거야, 그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스트레스면 다른 학생들 어떨까? 배려. 나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웃으면서 얘들아 힘내, 괜찮아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뭐 몇 가지 전체 구성 1년, 2년, 3년, 4년 해당하는 거, 그런 말들, 대조적 의미의 시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이지.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 반대쪽에 어두움, 밤. 백색 쪽에 희망, 위안, 위로 등. 흑색 쪽에 고난, 슬픔, 시련. 시의 의무, 화자의 태도, 불빛,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어둠, 고난, 슬픔, 시련, 나그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네. 우리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네. 결국 우리가 불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야. 누군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불빛이 되어라, 그 소리야. 불빛이 됐으면 좋겠네요. 나도 누군가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불빛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라고 보면 돼. 매우 긍정적이시네. 됐지? 뭐 이 정도면 됐고.